코로나 바이러스 폭풍이라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파율과 사망률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 바이러스 폭풍이 또 올까 하는 이야기. 감기와 독감이 과연 무엇이 다른가 하는 이야기. 실제로 바이러스가 살아가는 방법. 다섯 번째로 치료제, 백신 개발이 말처럼 쉽지 않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세상을 잠재웠습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코로나19는 세계의 모든 지역을 다 뒤덮었고 4월 20일 현재 260만 이상이 감염됐고 18만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치사율은 코로나의 경우 2 내지 10%, 이 데이터에서 계산하면 6%가 나오죠. 이것은 사스나 메르스, 에볼라 지나왔던 그런 바이러스가 10%, 메르스가 30%,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에볼라가 50 내지 90%인 것에 비하면 낮은 편입니다. 낮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치사율이 낮으면 높은 전파율을 보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치사율이 낮으면, 즉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돌아다닐만 하면은 그만큼 많이 전파가 되는 거고요. 에볼라처럼 거의 죽기 직전까지 움직이지 못하면은 전파율이 낮은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치사율이 낮다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겨울에 흔히 보는 일반 독감은 0.1%입니다. 2019년 겨울 미국에서는 약 1900만 내지 2600만 명이 독감에 감염이 됐는데 그 중에 10,000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즉 치사율이 낮아도 감염자가 증가하면 사망자가 증가한다는 사실이죠. 자, 자주 강한 바이러스가 옵니다. 이게 인류 멸종의 사인일까요? 과학자들은 인류 멸종 시나리오를 3개로 봅니다. 첫 번째는 지구온난화, 두 번째는 핵전쟁, 세 번째는 바이러스 같은 질병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바이러스는 우리가 플루라고 부르는 인플루엔자, 즉 겨울 독감의 한 종류인데요. 이것이 온 경우를 보게 되면은 1914년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게 와서 상당히 많은 수가 죽었고요. 그 이후로 뜸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중간중간에 많이 왔었던 거고 우리가 몰랐던 것 뿐이죠. 최근에는 그 바이러스를 확인을 하고 얼만큼 많이 오나 봤더니 자주 그리고 강하게 옵니다. 물론 인플루엔자뿐만이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이고 있는 것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인데요. 가장 위험한 그런 바이러스이고요. 문제는 이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동물, 돼지, 오리 이런 동물뿐만이 아니고 사람도 같이 감염을 시킨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식으로 한번 봅시다. 독감과 감기가 감기가 독해진 독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감기는 간단히 콧물 좀 나고 기침 좀 나는 정도지만은 독감은 심하면은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는 사망할 수 있는 폐렴의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하죠. 2013년 영화 감기라는 영화가 있었죠. 이 내용은 분당에서 발생한 변종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국을 확산하고 그 내용을 SF 영화로 만든 내용인데요. 그 영화 중에 보게 되면 발생 지역을 봉쇄하고 치료제를 찾는 과정이 아주 과학적으로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감기라는 제목이죠. 우리가 감기는 영화에서 얘기하는 변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하는 게 생기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 독한 바이러스를 의미하는 인플루엔자라든가 플루 이런 식이었다면 좀 더 좋았겠죠. 자, 감기는 콧물, 재채기, 목 붓는 증상이 나타나는 200여 종의 순한 바이러스 때문에 생깁니다.
그런 속담이 있죠. 감기로 병원 가면 일주일, 낫으면 7일 걸린다. 라는 말은 감기로 병원에 가도 특별한 게 없다. 가만히 있으면 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감기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예방주사도 물론 없죠. 그 이유는 200종이나 되는 바이러스를 각각 다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예방 백신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병원에서 처방하는 감기약은 뭐냐? 단순히 보조수단입니다. 열을 내리고 기침을 가라앉히는 그런 보조수단이라는 얘기죠. 결국 바이러스를 죽이는 건 우리 몸의 면역입니다. 따라서 감기 걸리면 푹 쉬어서 면역력을 최대로 높여서 감기가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얘기가 나온 김에 감기와 독감 증상의 차이를 좀 더 정확히 봅시다. 증상과 내용의 차이를 봅시다. 독감 중에는 H1N1이라고 인플루엔자가 최초로 시작될 때 스페인 독감이라고 부르는 전 세계를 휩쓸었던 그런 겨울 독감 중에 하나인 H1N1을 비교했습니다. 증상과 감기 그리고 독감을 잘 비교해 보게 되면 알 수 있겠죠. 독감은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인플루엔자, 흔히 말하는 플루라는 것과 코로나, 또 뭐 메르스 이런 것들이 독감의 원인이 되는 거죠. 침투하는 부위가 어디냐? 감기는 목이나 인후 등 상부 호흡기입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는 하부 호흡기, 즉 폐 쪽으로 깊게 내려갑니다. 열은 감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37.5도씨 이상의 고열이 3, 4일간 지속되는 것이 80%입니다. 즉 고열로 펄펄 끓는다는 얘기죠. 기침은 독감, 경우는 마른 기침, 그리고 여기는 이제 콧물이 많이 나와서 젖은 기침이 나오게 되겠죠. 통증은 독감이 훨씬 심합니다. 죽고 싶다라고 할 정도고 감기는 그냥 지낼만 합니다. 코막힘은 심한 것이 감기지만은 독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한은 독감의 경우 6% 이상 나오고 재채기도 많지 않지만 감기의 경우는 재채기, 콧물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두통도 독감의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인후통의 경우 독감은 많지 않지만 감기는 목이 많이 붓죠. 발생은 며칠에 걸려서 감기가 슬슬 나타나지만 독감의 경우는 빠른 시간 내에 증상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것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00종의 순한 놈이 일으키는 것이 감기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 그 변종도 하나 있고 아데노바이러스 등등이 많이 있죠. 그러나 독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플루엔자, 뭐 코로나 등 특정 독한 바이러스, 뭐 코로나19, 메르스, 사스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것이 독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파트에서는 좀 더 깊은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